고정희 시인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어려운 상황, 어떤 시련, 고난의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 고통을 수용하며 강한 의지로 견뎌나가는 삶의 태도를 형성한 시로, 고통을 받아들이며 미래에 대한 낙관적 인식을 보여주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내면적 성숙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자는 고통과 서름의 땅을 벗어나 뿌리 깊은 벌판에 설 수 있다는 믿음을 지니고 있는 인물로, 아무리 캄캄한 밤일지라도 마주잡을 손, 같이 함께 나아가는 사람, 소위 우리가 동반자라고 하죠. 하나가 올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이 잘려도 새수는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에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에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애가 문제랴. 고통과 서름의 땅 훨훨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에선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자, 시에 이게 무슨 법이다 뭐 이런 거 외우는 거가 아니라고 한다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간명하게 드러나요.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시어라든가 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뭐 직설적인 비유 딱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제의식이 되게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라도 딱 떨어져. 그치? 상한 갈대라고 했지만 제목이 뭐였죠? 상한 영혼을 위하여예요. 그러니까 이 상한 갈대는 결국 온갖념이 뭐겠니? 상한 영혼이죠. 쉽게 얘기해서 상처를 받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존재이다. 상처를 받은 존재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에서는, 하늘,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죠. 하늘 아래에서는 아래까지 밑줄 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지?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자, 흔들리는 건 분명히 부정적 시어예요. 그죠? 근데 화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넉넉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무슨 소리냐, 이 흔들리는 것 자체를 뭐하고 있다? 거부하고 부정하고 있다? 아니죠.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결국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에서는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가 깊다면, 그죠? 뿌리가 깊다면 어떤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요소예요. 왜? 뒤에 새순이 돋는다고 그랬거든요. 뿌리가 깊다면, 내면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밑둥이 잘려도, 밑둥 그렇지, 고통과 시련의 상황에 닥쳐도 새로운 생명, 삶에 대한 희망은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무엇이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충분히 흔들리자, 한마디로 의연한 자세를 가지고 그 다음에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자. 누구요? 상한 영혼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한 갈대가 결국 상한 영혼이 되는 거네요. 결국 이건 뭡니까? 그렇죠. 현실의 시련에 대한 긍정적 수용의 자세가 되겠다. 더군다나 충분히 흔들리자,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라는 식으로 청유형 문장으로 고통과 대결하고자 하는 어떤 다짐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간다는 것은 결국 고통을 직시하고 고통과 만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1년. 1년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흔들림과 밑둥이 잘리는 시간 속에서도 새순이 돋는 갈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자, 뿌리 없이 흔들린대요. 뿌리 없이 흔들리는 거니까 아까보다 조금 더 심해진 상황이죠, 그죠? 부정적 어떤 상황이 심해졌다. 일종의 점층이네요. 부평초 잎이라도, 이거 흔들리는 잎이잖아. 한마디로 상한 영혼 내지는 상한 갈대라고 보시면 돼요. 물이 고이면, 어떤 삶의 조건이 이루어지면 꽃은 피거니 희망과 결실이 만들어지니. 자, 그런데 이 세상 어디에서나 물이 고이면 꽃이 핀다는데 이 세상 어디에서나 물은 흘러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런 조건은 어디에서나 있어요. 또 하나, 이 세상 어디에서나 등불은 켜져요. 마치 무엇이 피듯이, 꽃이 피듯이.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요 구절은 결국 반복과 대꾸, 그 다음에 비유의 방법을 쓰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아까하고 똑같나요? 가자, 가자. 한마디로 뭡니까? 화자의 의지와 독자의 어떤 변화, 생각의 변화 내지는 행동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살 맞대고 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고통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태도가 드러난다. 외롭기로 작정하며 마음을 굳게 먹으면 어딘들 못 가겠는가. 가기로 목숨을 건다면 지는 해 암담한 현실까지 거 그게 문제이겠는가. 못 가랴 문제랴. 한마디로 서리법을 쓰고 있죠. 문장 구조 비슷하니까 대꾸법이죠. 시적 의미 뭡니까? 극복 의지겠죠. 강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연 결국 고통과 살을 맞대어 꽃을 피우는 부평초 잎. 한마디로 받아들이는 자세죠. 고통과 서름의 땅을 훨훨 지나서 고통과 서름의 땅. 한마디로 뭡니까? 부정적 상황이 최고조로 올라갔나 봐요. 그죠? 훨훨 음성상징어죠. 의태어고요. 지나서 극복하여 뭐 이렇게 되겠나요?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뿌리 깊은 벌판은 결국 뭡니까? 그러한 고통을 이겨낸 삶의 현장일 거예요. 왜? 지나서니까요. 결국은 현실의 시련에 대한 극복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두 팔로 막아도 어차피 바람은 불듯 고통과 시련을 거부하려고 해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한마디로 반복법과 대꾸법, 그 다음에 통사구조의 반복이죠. 결국 뭡니까? 고통과 슬픔은 언젠가는 끝난다. 캄캄한 밤이라도 지는 해라 할지라도 힘들고 어두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마주 잡는 손은요, 핸드 인 핸드, 함께 걸어가는 존재죠. 어떤 공동체적 유대감 내지는 동반자가 나타난다. 이게 바로 이제는 뭡니까? 물이죠. 3년은 결국 뭡니까? 이런 고통과 서름의 땅을 극복하여 뿌리 깊은 벌판에 마주잡을 손과 함께 서 있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세계, 이상세계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고정희 시인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 구절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의지적이고요. 낙관적이고요. 희망적이에요. 오히려 역설적이에요. 그죠? 고통을 이겨내는 성숙한 어떤 삶의 자세 내지는 내면의 고통에 대한 포용이 드러나고 있다. 포옹이 아니고 포용. 상징적 시어와 점층적 구성을 통해서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 자, 뿌리 깊으면 밑둥이 잘려도 새수는 돋거니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이 고이면 꽃이 피거니. 자, 밑둥이 잘려요. 근데 뿌리 없이 흔들려요. 그죠? 아니, 뿌리가 깊으면 새순이 돋아. 근데 뿌리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뭐야? 고통과 서름의 땅을 훨훨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예요.
자, 화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고통과 서름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그치? 그 고통과 서름의 상황을 뭐예요? 밑둥이 잘린 상황에서 그 다음에 뭐합니까? 뿌리 없이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뿌리만이라도, 이건 얘는 뿌리라도 있지, 얘는. 밑둥이 잘렸어도 뿌리라도 있지. 근데 얘는 뿌리도 없어. 뿌리도 없다가 어떻게 됐어? 고통과 서름의 땅으로 심화가 된 거예요. 즉 한마디로 부정적인 환경이 더 강화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뿌리가 있다면 내지는 물이 있다면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돼요? 새순에서 꽃이라고 하는 것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뿌리 깊은 벌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고통과 서름의 상황을 밑둥이 잘려도 뿌리 없이 흔들리는 고통과 서름의 땅으로 점층적 강화를 보여주면서 실현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조건을 제시한 후 극복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 더.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고통에게 가는 거야. 내가 가는 거야. 근데 어떻게 가? 살 맞대고 가. 살 맞대고 가서 어떻게 할 건데? 그렇지. 뿌리 깊은 벌판에 설 거야. 가자라는 화자의 어떤 대응 태도를 중심으로 본다면 우리는 결국은 화자는 고통에게 가자, 고통과 함께 가자 또는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로 고통과의 대결 의지를 점점 강화시킴으로써 강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즉 상황이 점층적으로 강화되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강화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 대응하는 화자의 극복 의지도 점점점 강화되는 형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시어들을 살펴볼까요? 시어들을 살핀다면 이렇게 살필 수 있겠죠. 상한 갈대하고 부평초입은 결국 상처받은 영혼, 하지만은 성숙해질 수 있는 존재라고 본다면 새순과 꽃, 개울, 등불 같은 경우는 어떤 생명력, 삶의 희망이 되겠죠. 반면에 지는 해라든가 고통과 서름의 땅, 캄캄한 밤, 이거는 부정적이고 암울한 현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또 하나, 뿌리가 깊으면 개울에 물이 뭐 이런 것들은요 결국 뭡니까? 생명력 회복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화자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공간은 어딥니까? 그렇죠. 뿌리 깊은 벌판이에요. 이 뿌리 깊은 벌판은 결국 뭡니까? 고통을 참고 이겨냄으로써 도달하는 공간이라고 보면 돼요. 누구와 함께? 잡을 손과 함께. 이거는 바로 뭡니까? 동반자이자 구원의 손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청유형 문장, 뭐뭐 가자, 뭐뭐 하자죠. 그죠? 주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화자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자, 대표적인 표현 방식이 뭐죠? 그렇지. 청유예요. 청유. 고통에게로 가자. 살 맞대고 가자. 결국은 청유형 어조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의지, 긍정적인 거, 행동유도라고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역설이에요. 역설? 여기 역설이 있었나? 가만히 생각해봐요.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고통에게로 가자죠. 생각을 해봐요. 고통에게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일반적으로는 고통은 거부하고자 하는 거예요. 반면에 화자는 어떻습니까? 고통에 당당히 맞서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가자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뭐가 있습니까? 반복이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애가 문제랴. 자, 요거는 여기 서리에도 나오겠다. 그죠? 자, 가랴니까요. 또 하나 있어요. 뭐예요?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결국 뭡니까? 통사구조의 반복 내지는 변주를 통해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설이죠. 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애가 문제랴. 뭡니까? 서리법의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뭐예요? 결국 화자의 의지를 제시하는 것과 함께 독자의 깨달음을 유도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고정희 시인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